Okay, today we will continue our final presentation of your PBL report and your project presentations. First, we will start from Mr. Lee Dong-wook, and then Kim Min-kyu, and Yoon So-jung, and Kang Min-kyu, Yang Seung-chan, and Lee Seung-chul, and Jo Kyung-mok, and Jung Yu-min, Yu Seung-jae, and Yang Seung-hwan. I think that will do it. Each team will have about 5 to 10 minutes. We will start from Mr. Lee Dong-wook's PBL presentation.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PBL은 퍼스널 리프렉션 노트와 PBL 참여, 그리고 팀 PBL,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개인 성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질문만 다루어 보자면, 저는 이 수업에서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사실 돌이켜보자면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것을 공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수업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것 같고요. 아직도 꽤나 충격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었던 거는 이제 3단원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함수의 정의나 이제 원투원 함수 그런 거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정말 정확하게 수학적 정의대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놀라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수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에 대해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좀 화면이 좀 잘리는 거 아닌가? 좀 화면이 잘렸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어쨌든 오케이. 네, 다른 학우 평가들로는 다른 학우들은 이제 열정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다른 수업들은 이제 시험 결과로만 통해서 이제 다른 학생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점수만을 이제 토대로 추측만 할 뿐이고, 근데 PBL은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다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 또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학우에 대한 평가로는 대부분 잘 하셨는데, 이제 주경영 씨가 가장 잘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제 후에 다시 다른 학우 평가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개인 평가고요. 다시 주경영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일단 아까 전에 제가 학우분들에게서 열정을 배웠다고 했는데, 아마 그 열정의 원천이 이분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Q&A를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고, 덕분에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나 제가 기존에 했던 답에 대해서도 파이널라이즈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PBL에 대해서 이제 수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잠깐 예를 들자면요. 페이지 이동. 이게 페이지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황병재 씨께서 이렇게 이제 수기로 잘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제 양승찬 씨께서 이렇게 직접 수기로 이제 풀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네, 이렇게 수기로 잘 풀어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으로는 이렇게 흐릿하게 던지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제 제가 파이널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수기로 직접 다 타이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핑을 하면서 이제 불편하긴 하지만 좀 더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이 PBL 자료가 무려 10년씩이나 기록된다는, 그리고 그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리포트 자료로서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정의들을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1단원부터 이제 가보자면, 이제 처음에 수학적 기호를 사용한 표기법을 이제 할 수 있고요. 아마 참거짓 판별에서 이제 참거짓 판별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헷갈립니다. P에서 이제 Q로 가는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증명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 증명 방법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원으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펑션과 그 릴레이션들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10진수나 2진수, 이제 8진수, 16진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환과 이제 덧셈, 뺄셈까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원으로 가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이 되는데 여기서 빅오와 오메가, 세타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서치, 이렇게 리니어와 바이너리 서치와 그리고 소트 방법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프라임 넘버 또한 이제 스쿼트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스퀘어 루트. 네, 그리고 이제 수열 방법인데 이제 인크리징과 디크리징, 넌 인크리징과 넌 디크리징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일러 사이클과 해밀턴 사이클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 부분도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점화식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것은 이제 패스와 사이클, 그리고 심플 사이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 그리고 이제 최단 거리에 대한 부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활동인데요. 전 총 46번의 Q&A를 했고 온라인은 전부 다 출석했으며 2번 예비군으로 1번 결석했고, 그리고 1번은 이제 교내 강연 참석으로 결석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Q&A에 교내 강연 참석한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올려달라 해주셔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아무래도 팀 PBL 리포트가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항상 이제 수학은 혼자 한다고 생각했지만 수학을 같이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모르면 물어봤을 때 바로 답해줄 수 있다는 팀원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동료같이 DM 강좌를 학습하면서 배우는 느낀 것은 이제 계속해서 PBL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PBL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PBL을 통해 보여지고 있기에 자신의 공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PBL 참여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올렸고요. 네, 네. 먼저 서머리한 부분부터 다루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3단원과 4단원, 6단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서머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전부 다를 훑고 넘어가기보다는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새로 배웠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기억에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부분만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3단원에서는 이제 릴레이션 부분인데 reflexive, symmetric, transitive, partial order, 그리고 equivalence relations 같은 이런 개념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단원인데요. 네, 4단원에서는 이제 4.3단원에 이제 Analysis of Algorithms Problem이라고 이제 여기서 비고 노테이션을 이제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컴퓨터공학 전공 진입해서 처음으로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알고리즘 문제들을 이런 비고 노테이션을 통해서 타임 컴플렉시티와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를 굉장히 많이 분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6단원에서는 피저널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간단히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비둘기 5마리가 있고 4개의 비둘기 포진망이 있으면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소트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처음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파트는 원래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요. 왜 쉬운 문제를 가져왔냐면 제가 가장 처음으로 한 Q&A 파트입니다.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주셨는데 저는 그냥 딱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장으로만 이제 앤서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파이널라이즈를 했는데 1단원에서 정작 이렇게 쉽게 했는데도 제가 시간이 흘러서 다시 1단원 다른 파트에 대한 그걸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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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좀 흥미롭게 봤던 부분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탈랑 넘버에 관한 부분인데요. 카탈랑 넘버를 이용해서 이제 0,0에서 n,n까지의 최단 거리, 그 중에서 이제 직선 y는 x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의 수에 활용되는 이 카탈랑 넘버를 통해서 활용되는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경영씨께서 이거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풀어주셨는데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됐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주신 교환에 올려온 부분, 이 교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제 교환에 보면 이제 그 0,0에서 n,n까지 가는 거에 이제 굿 패스가 이제 y는 x를 넘어가지 않는 선, 그리고 배드 패스가 이제 y는 x를 넘어가는 선을 이제 합쳐서 결국 전체의 이 거리를 경우의 수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bn은 en, c의 en, n-1 이렇게 설정한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였는데 친절하게도 주경영씨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하는 바를 잠깐 확대하자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칭시켜 놓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0,0에서 이제 n 플러스 1에서 n-1까지 가는 경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그 bn 배드 케이스를 뺄 수 있습니다. 네, 설명하는 부분은 다 생략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PBL 마지막 보고서에 대한 부분만 하면 이산수학 PBL 리포트도 마침내 끝이 났고요. 이번 이산수학이라는 수업은 처음부터 신선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이런 식의 리포트를 쓰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토론을 추구하는 수업 방식 또한 생소하였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지금 Q&A 게시판에는 약 1300개 이상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대단히 많은 게시글이고요. 이제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나 많은 게시글이 Q&A에 올라올 수업은 단연컨대 없을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충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Q&A를 통해서 이산수학 그 이상을 넘어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배워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나 혼자만 공부하는 수학이 아니라 수학도 다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끔 하는 수업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Any question or comment? 자, 그럼 다음에 팀 프로젝트 계속. 네, 이제 팀 프로젝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들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팀 2조이고요. 제가 조장을 맡고 있는 이동욱이라 하고, 그리고 우리 정유민 씨, 그리고 이제 김민준 씨, 그리고 이제 염승재 씨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7단원 서머라이즈를 담당하였고, 나머지 조원들께서 이제 7단원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먼저 7단원을 간략하게 서머라이즈 하려면 7단원은 점화식으로 7.1단원의 점화식 정의와 7.2단원의 점화식 풀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화식은 이제 한 개 이상의 수열의 일반항을 한 개 이상의 앞선 항들을 이용해 나타내는 식이고요. 그리고 처음 몇 개의 항을 초기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점화식의 여러 예시들입니다. 점화식의 풀이에는 이제 크게 이터레이션 반복과 그리고 동차선형 점화식을 푸는 방법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이터레이션은 말 그대로 반복이고요. 초기 값부터 시작해서 n의 값을 계속 증가시켜서 수의 규칙성을 확인하고 이전항과 다음 항의 관계를 수식으로 만듭니다. 다음은 이제 이터레이션의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동차선형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linear homogeneous recurrence rel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리니어와 호모지니어스에 대한 정의부터 잠깐 바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니어는 리니어와 논 리니어가 있고, 호모지니어스는 논 호모지니어스가 이렇게 대비되어 있는데, 먼저 리니어는 이렇게 덧셈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야 되는 방향이고, 논 리니어는 이렇게 덧셈이 아니고 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non homogeneous는 이렇게 AN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그 오른쪽 항에 0이 아닌 다른 식이 항상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이제 동자 선형 점화식을 풀이하는 예시고요. 네, 이상으로 7단원 서머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파트에서 그 세 문제를 일단 파이널라이즈를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두 문제로 둘 다 카탈랑 수의 앞에 말했던 카탈랑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카탈랑 수는 아까 정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 그림은 대표적인 예로 n 플러스 2개의 변을 갖는 다각형을 n개의 다각형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화식을 문제의 조건에 맞게 점화식을 풀어보면 답을 알 수 있고, 이를 파이널라이즈 했습니다. 두 문제 다 비슷한 내용이고, 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소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솔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성 아까 저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점화식에서 교환해서 나온 거는 제차, 그리고 그러니까 제차 선형인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점화식이고 우변이 0이어서 그 특정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헤드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뒤에 항이 붙어 있는 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항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팀원들이 이거를 발표를 할 거지만 제가 여기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을 되게 궁금해서 교수님한테도 수업에서도 물어봤고, Q&A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핀치를. 그래서 이렇게 비제차인 경우를 푸는 방법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환에. 근데 제가 혼자 생각을 해보다가 예전에 공업 수학에서 배운 선형 방정식,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풀이가 생각났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오른쪽에 비제차항이 있으면은 그 특수형, 그러니까 특수해를 구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게 되는데,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는 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4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2의 n승 같은 함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함수들은 다항식이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특성 방정식이랑 그 미분 방정식이랑 똑같이 풀기 위해서 해의 형태를 가정하고 풀어서 미정계수법을 사용하면은 이것도 미분 방정식을 풀듯이 차분 방정식처럼 바꿔서 풀 수 있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먼저 여기서는 호모지니스 리니어 시스템 오케이션을 푸는 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저희가 배우지 않았나요? 비제차는 그러니까 제차는 배웠잖아요, 저희가. 그렇지. 그래서 근데 문제에 비제차식들이 문제로 나와 있었어요. 네, 숙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가 당연히 호모지니스 시스템의 솔루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서 더하면 무조건 그 전체 솔루션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단계. 네. 그다음 마무리 예. 한마디. 예, 제가 맨 처음에 이런 거를 먼저 줬으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푸셨을 텐데, 제가 혼자 이렇게 고민한다고 Q&A도 안 올리고 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염승재입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이게 호모제니어스가 아니니까 이거를 호모제니어스 만드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여기서 저희 같은 조 학우분이 이거를 BN으로 치환을 해서 대입을 해서 이거를 호모지니어스하게 만든 다음에 특선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이것도 이 문제랑 여기 마지막 문제도 그런 식으로 리니어하고 호모제니어스하게 만들어서 특성 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Okay. The first team finished their presentation, so we will continue. The team 2, Kim Min-gyu. Okay, Mr. Kim will start his presentation. 자, 시작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김민규라고 합니다. 네. 전체 페이지는 162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이게 안 되게 되겠지? 여기는 지금 전체 페이지는 160페이지 정도 되고 제 개인 페이지만 따지면은 네,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4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뭘 했다라는 정도로 이제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 10가지 이상 적어보라 그래서 뭐 분할이나 논리적 동치, 뭐 출현 규칙, 논리 게임 이거는 이제 너무 크나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그 교환에는 없지만 제가 좀 더 알아봤었던 그 책엔 있었기에 조금 더 알아봤었던 개념들을 많이 그 위주로 좀 적어봤고요. 그 위주로는 뭐 추론 규칙이나 논리 게임 같은 거는 논리 게임 같은 경우는 없었고 분해 증명 같은 것도 교환이 없었는데 이제 혼자 이제 공부를 좀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배웠던 뭐 오일러 사이클이라던가 해밀턴 사이클, 신장 트리, 이진 트리에 대해서 배워봤었고 그 다음에 뭐 강한 기납법 이거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증명할 수 있었고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순열 조합 복습해봤고 오일러 사이클이 뭔지 힘든 사이클이 뭔지 그 다음에 뭐 다엑스트라 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치단고를 구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TSP 문제를 이제 유전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전 기본적으로 수업 전에 간단히 예습하였고요.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 복습을 하고 우선시 하는 건 이제 교환계 교재를 먼저 봐서 선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통해 영역을 이제 학습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한 거를 조금 말하기 전에 이제 동료 평가를 하나 하면은 하명빈 학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출석 시간에도 맨날 보였고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질문하는 이제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한 거는 학기 초 이제 수업 관련 안내사항을 하고 모두가 볼 수 있게 Q&A 게시하였고 뭐 오타가 있는 부분은 이제 알 수 있게 게시하였고 며칠간 답이 주어지지 않거나 이제 파이널이 안 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을 주고 파이널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지식, 뭐 이산수학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고 시작한 학생이나 뭐 전혀 모르고 시작한 학생이나 둘 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64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출석은 저번 주 기준으로 전부 다 했고 오프라인 출석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내용은 여기서 이제 밑에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기는 마지막에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알고 보면 간단한데 그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2번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P면 Q이다가 이제 P가 거짓이기만 하면 얘가 이제 false가 참이 되는 걸만 알면은 2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간과했었기 때문에 질문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네, 웰 오더링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다가 이걸 올리게 된 이유는 보통 이제 루트위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는 저희가 이제 유리수라고 먼저 가정을 한 다음에 그 유리수의 특성인 분수가 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모순이다 해서 이거는 이제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데 이 내용은 그 유리수를 이용한 게 아니고 웰 오더링 프로퍼티를 이용한 예시라서 괜찮겠다 싶어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강한 기납법 그 교재에 있는 예제였는데 그 2센트랑 5센트로 이제 우편 가격을 다 만들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는데 n-2 말고 n-5로는 만들 수 없느냐라는 이제 학우의 질문에 제가 직접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등치 명제를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하는지. 이거는 등치 명제는 이제 진리표를 보면은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가 둘 다 이제 같이 고려하면은 등치 명제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다라는 거에 이제 직접 증명법이 궁금한 학우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기술법이 많이 쓰이기에 다른 것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저도 뭐 다이렉트 프로법이 있나 좀 찾아봤었고 그래서 찾아서 첨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세영 학우께서 잘 설명을 해줘갖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조합에서 이제 그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본 내용을 이제 공유한 것이고요. 이건 이제 수업 내용이랑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 김민재 학우가 그 축구에서 무승부를 날 확률이 이제 푸아송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확률이 나오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푸아송 그 그래프 갖고 와서 확률 계산해주고 그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이즈 정리가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냐라는 거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제 예측을 할 때도 베이즈 개념이 쓰인다고 해요.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뭐 어떤 학생 뭐 수학 점수가 뭐 90점인데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베이즈 정리를 이용을 하면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일 때 얘가 90점일 확률이 높을까, 여자일 때 얘가 90점일 확률이 높을까, 이걸 두 개를 계산해서 남자일 때 확률이 더 높다 이러면 남자라고 판단을 하는 그게 다 베이지안 그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웹판원 문제를 유전 알고리즘으로 풀어봤는데요. 일단 웹판원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그 폴리노미얼 문제가 아니고 시간 복잡도가 이제 n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NP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푸는 방법으로는 뭐 제네틱 알고리즘이나 타부 서치, 뭐 시뮬레이팅, 어넬링이 존재하는데 저는 이제 유전 알고리즘으로 이런 TSP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그 인간의 유전자가 진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자연의 적자 생존,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을 기본 개념으로 해서 그 처음에는 이제 첫 부모 염색체를 10개 생성하고, 그러니까 이건 경로예요. 예를 들어 도시가 3개면 1, 3, 2, 1 이런 경로. 10개 생성하고 이제 모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적자 생존이 아니니까 그 중에서 좋은 경로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그 경로를 교차도 시키고, 근데 여기서 저는 교차시키는 방법은 이 PMX라는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도 실제로 일어나니까 변이라는 것도 다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 세대를 교체하고 다시 이제 경로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사이클 기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저는 이제 좌표만 설정하면은 그 도시 거리 길이까지도 다 알아서 잴 수 있게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번 주에 그 보충하면서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 끝나고. 네. 그래서 그 기본 제가 이제 학교를 이용해서 해봤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기가 x축은 11040 10이다 라는 게 이게 뜨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주요 20개의 좌표를 다 찾았고, 그다음에 이걸로 이용해서 좌표를 다 넣어서
시작이 1번이 정문이에요. 택배 기사님이 보통 정문으로 들어오니까 네, 정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이제 2299가 나오는데 이걸 제가 네이버 이게 기능이 있어서 찍어봤더니 이 최적해는 이런 형태를 띠더라고요. 그다음에 총 거리는 이제 2,300m인데 최단 경로가 2,300에 근접하니까 이 우연의 일치인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 PBL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팀은 5조입니다. 저는 조장 김민규입니다. 그다음에 네, 함영빈 하고고요. 유승재 하고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크게 이제 썸머리, 문제풀이, 간단한 코딩, 그다음에 그 챕터 6에 도움될 만한 서플라이먼트, 보충 자료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진행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발표할 때 있어서 그 문제를 이제 잘 설명해주고 학우가 잘 이해를 하면 좋은 점수를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는 약간 그 문제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부분 2문제가 있는데 저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세이지를 이용해서도 표현해 봤고요. 저는 생략하는 걸로 하고 이제 2 조원분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조의 원래는 리바이스를 맡은 함영윤입니다. 일단 유승재 학우분께서 문제를 푸시고 저는 그것을 타이핑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혹시 다르게 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갖고 나중에 파이널라이즈 하시는 분한테 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맡은 거는 일단 앞서 저희 조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희는 시각화를 통해 갖고 문제를 좀 더 재미있게 이해를 하면서 더 나아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저희가 고른 문제는 간단한 문제 2문제를 골랐는데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 11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임의의 3명을 코미티로 정할 때 과연 얼마나의 가능성이 있을까입니다. 일단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컨비네이션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데 조합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을 일단 보여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황색을 정해놓고 주황색을 정해놓고 분홍색을 데리고 오면 9개 가능성이 있고 검은색을 데리고 오면 8개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점차 나아가서 주황색을 확정할 때는 45개가 있고 이것을 이제 주황색을 빼고 고정시키면 이제 이것이 36개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1 더하기 2 해서 쭉 9까지 더하고 1에서 다시 8까지 더하고 총 나온 값도 이 문제 해결책이다. 만약에 콤비네이션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규칙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문제를 풀어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그냥 컨비네이션을 푼다면 C11.3으로 해갖고 n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에서 k개의 부분 집합을 고르는 조합의 경우를 활용해갖고 문제를 풀면 간단하지만 이해를 못할 때 첫 번째 거를 사용해갖고 또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번에는 그 조합이 있는데 반복되는 조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최소한 10개 이상의 공이 있을 때 이 중에 무작위로 10개의 볼을 꼽는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앞서 얘기했듯이 그냥 규칙적으로 생각한다면 빨간색 10개를 고정시켜 놓고 이 중에 1개를 뺀 다음에 파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가져다 놓고 이것을 반복해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총 개수가 66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배운 조합으로 나타낸다면 T개 중에서 K개를 순서 없이 고르는 방법으로 C 컨비네이션에 K 플러스 T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 그래갖고 T는 3으로 잡고 K는 10. 왜냐하면 저희는 10개를 뽑으면서 이 중에 3개가 반복되지 않는 것으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가져다 넣으면 C12가 되어 역시나 똑같이 6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런 문제를 보신다면 이 공식이 갑작스럽게 떠오르지 않을 경우 그냥 차근차근하게 그 규칙을 찾아가기만 해도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팀 프로젝트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좀 힘든 문제를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2개를 활용하면 역시나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제가 이번 팀 PBL 리포트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수학적인 문제는 이게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어려워지는 것이니까 이게 이 규칙이랑 룰 같은 것만 알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든지 다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자 21번 유승재입니다. 저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푸는 부분을 담당했었는데요. 이제 문제를 풀고 학우들이 푼 문제들을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조금씩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놓치거나 몰랐던 부분들 중에서 도식화를 통해 나타내면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이제 문제로 선정하여서 소개드릴까 해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탁에 목성인들을 이제 배치하는 건데 이제 8명을 배치하게 되면은 목탁에 이제 한 자리가 기준이 되면서 7 팩토리얼로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학우분이 한 분이 놓치신 게 뭐냐면은 이 사이에 자리를 세워보게 되면은 똑같이 자리가 하나 비게 됩니다. 일렬로 세울 때랑 다르게 그 사이에 있는 자리의 수도 똑같이 줄어들게 되어서 여기서 이 부분을 놓친 학우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는 X, Y, Z 축으로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문제에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져 있어가지고 학우분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겠다 생각되어서 I, J, K 좌표까지 한 양의 방향으로 하나씩 이동할 때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좌표를 들고 와서 양의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I, J, K에 이제 도달하는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표를 통해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I 플러스 J 플러스 K 팩토리아를 다시 I 팩, J 팩, K 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지식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마이크 하고 마무리하라고. 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에 좀 Q&A 부분에 활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학우들이랑 이제 같이 하면서 Q&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좋았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윤소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번에 교수님으로부터 조경목 씨와 같이 6장과 7장을 정리해서 파이널 PBL과 같이 발표하라는 말을 듣고 발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저는 제 PBL보다는 6장을 조금 더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이건 목차인데요. 개인평가 파이널 PBL 그리고 챕터 6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 챕터 6는 처음에는 간단한 오버뷰를 보고 그 다음 저기 아이캠퍼스에 학우분들이 업로드하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그젠플과 서머리를 정리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얘는 제 개인 평가 자료고요. 아이캠퍼스 상에서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PBL에 대해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코멘트를 하자면 이번에 6장을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점들은 정말 좋은 시스템인 것 같지만 아이캠퍼스 상에 업로드할 때 표기법이 다들 너무 달라서 이번에 6장을 정리하면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표기법을 서로 맞춰서 업로드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내가 저걸 처음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안 따라한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 있어야 되겠다는 규칙을 느껴야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먼저 하고 갈 텐데요. 일단 6-1장은 기본 원리를 배우는 장으로 덧셈과 곱셈 그리고 포함 배제 원리를 다룹니다. 카운팅 메소드의 기본으로 동시에 다른 것들을 고르는 경우 그 가지수들을 각각 곱하는 게 그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다음 6-2장과 3장은 순열과 조합에 대해 다루는데 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므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본 공식들은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은 6-8장이 제가 대학 가서 처음 봤던 피조널 프린시플입니다. 증명에 보통 쓰이는 원리로 첫 번째 형식은 N마리의 비둘기가 K의 구멍에 대해 날아갈 때 K가 N보다 작을 경우 당연히 어떤 둥지는 비둘기를 2마리 이상 가지게 되는데 이 원리이고 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 공식의 함수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네, 그 다음 이산수학을 수강하시는 학우분들이 아이캠퍼스에 올린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6장을 요약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게 다 학우분들이 올린 내용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은 요약과 느낀 점들, 또 파란색은 문제에 대한 풀이 혹은 질문들이라서 이렇게 그냥 넘기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총 추려보면 25개의 서머리와 23개의 퀘스천 혹은 이그젬플 솔빙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 중에 조금 유형화하기 좋거나 질문이 중복되는 등 좀 중요한 문제들을 단원별로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6-1-1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인데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르는 문제의 유형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해되는 포함 배제 원리를 이용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질문이 달렸었는데 질문에서 알 수 있듯 6-1단원 문제의 핵심은 곱해서 구할 항목들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답변 그대로 어떤 자리에 들어갈지 정하는 것에 남은 두 자리에 5명 중에 2명이 들어갈 경우의 수를 곱하면 되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것만 제대로 하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단원입니다. 네.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문제는 6-3-10번 문제로 아까 그 전 발표에서 다루셨던 문제이긴 한데 XYZ 좌표에서 원점에서 특정 점으로 간 최다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보여지는 3-2번 정리를 이용하면 n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걸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여서 결국 답은 i 더하기 j 더하기 k 팩토리얼을 i 팩토리얼, j 팩토리얼, k 팩토리얼로 나누는 그런 답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6-8장의 두 문제인데요. 6-8-4와 6-8-7번은 이 다 피조널 법칙으로 간단하게 증명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질문, 그러니까 답변이 달려서 이걸 가져왔는데 8-4번은 알파벳의 개수가 26개니까 35명 중에 적어도 2사람은 서로 같은 영어 철자로 이름이 시작되며 7번은 이름과 성을 조합하면 12개가 나오는데 이름이 12개니까 13사람 중 적어도 2명 같은 이름을 가진다는 간단한 증명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넣어둔 문제들인데 1-8번은 실생활에 적용되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넣어뒀고, 인터넷 주소가 카운팅 메소드에 의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였고, 그 다음은 이항 정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리를 만들어내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항 정리의 내용뿐 아니라 수식적인 증명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 넣어놨습니다. 네, 다음은 6장에 대해 서머리를 학우분들이 하신 것 중에 추려서 정리해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오정호 학우분께서 용어 정리를 잘 풀어서 해두셨길래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은 이동욱 학우분과 문영규 학우분께서 정리한 원리들에 대해 요약해 두신 것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은 이세영 학우분이 6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장별로 나타내 주신 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이제 빠른 서머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한다면 학우분들이 6장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접근 쉽게 하실 것 같아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요약과 함께 조금의 타입화로 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제 개인 PBL은 못할 것 같고 파이널 코멘트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3, 4, 5월 PBL 코멘트고 파이널 코멘트인데 저는 건축학과라는 과 특성상 또 처음에 가장 바빴던 학기를 지나며 교양 수업들을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또 매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아이캠퍼스 상에서 성실히 해가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시간을 내기가 많이 힘들어서 마음먹은 만큼 이루지는 못한 것 같고 조별 팀장들과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지만 그냥 앉아서 강의만 듣고 시험 기간에 공부해서 학점을 받곤 했는데 이번 학기 이런 특별한 제도가 있는 수업을 듣게 돼서 색다르고 강의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전공 분야와 거리가 먼 분야를 배운다는 신선함도 있었지만 이것을 배우는 방식도 대학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기 주도적이고 소통하는 방식이라 학업에 이런 방식을 유지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PBL 발표를 맡은 하명빈 학우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번 PBL을 통해서 뭐 느낀 소감을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물론 대부분이 다 이번 시스템에 관해서 컴플레인이었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같은 좀 전진적인 그런 무슨 좋은 의견은 말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말하고 결국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PBL을 통해서 셀프 리뷰레이션이 그렇게 엑설런트하지는 않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그냥 B뿔 정도를 받을 거로 예상을 하고요. 이번 PBL 그거야 뭐 다른 학우분이 워낙 잘하셔갖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팀 멤버는 역시나 저희 조장이었던 5조의 김민규 학우분인데요. 일단 다른 학우분들도 많은 PBL Q&A에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직접적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학우는 저희 조에서 김민규 학우분이 가장 와닿지 않았나.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였고 실제로 Q&A 때도 60개 넘는 Q&A를 하셨고 참여하셨고 저희 조 톡방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말씀하셔갖고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배운 것들은 그냥 앞서 다들 얘기하셨듯이 뭐 챕터 1은 셋 그리고 나서 뭐 P는 Q다 같은 그런 그런 것들을 배웠고 챕터 2에서는 프루프 메소드 특히 인덕션 시리에서 베이스랑 n+1개만 알면 이것을 이거 어느 수학 공식이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챕터 3이나 챕터 4는 실제로 제가 컴퓨터 공학이다 보니까 알고리즘 같은 걸 배웠지만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생각했다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는 접근을 그다지 많이를 안 하거든요. 기껏 해야지 비고 노테이션을 해갖고 워스트 타임을 계산한 다음에 이 코딩은 전혀 쓸데가 없다 또는 이 코딩은 쓸만하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지 컴공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야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산 수학에서는 꽤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래갖고 좀 인상 깊게 남았던 챕터였습니다. 그리고 쭉 챕터를 가다 보면 저희 조에 발표했던 컴비네이션 부분에서
많은 그 조합들을 통해 갖고 비록 어려운 개념들이지만 이 개념들을 이해하면 생각보다 쉬운 수학적 공식으로 모든 수학 공식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수업을 배우면서 알았던 게 많이 있는데 특히 뭐 피전홀 프린시플이나 숄테스 패스트 같은 그래프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도 얘기 드릴 텐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나온 Q&A가 제가 서머리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그냥 오늘 수업은 재밌어갖고 서머리를 하고 싶다 그래갖고 좀 열심히 했었는데 그 서머리에 그 문영구 학우분이랑 어쨌든 두 분의 학우분께서 제가 서머리를 단 거를 이렇게 더 추가를 해주셔갖고 굉장히 좋은 서머리가 하나 남았었는데 아마 이게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의 Q&A는 그렇게 많지 않고 질문 7개, 답변 수정 11개, 요약 5개, 그리고 문제풀이 9개를 해갖고 총 31개의 Q&A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출석은 다 했고 오프라인도 역시나 지난주까지 15번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학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시는 분 중에서 저를 가장 기억에 남는 그 Q&A 그 스튜던트로 동료로 얘기하셨다고 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지목하셔갖고 아마 제가 추후에 좀 더 활발하게 Q&A에 참여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저를 칭찬해줘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솔빙으로는 앞서 저희 5조에서 말했듯이 그 챕터 6에 관한 조합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Q&A를 달았었고요. 여기는 그렇게 뭐 다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방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그 챕터 8의 여기 챕터 8의 서머리 부분에서 제가 해밀턴 사이클과 TSP를 요약하고 서머리를 추가를 했는데 양승창 학우분이랑 문현규 학우분이 제 서머리를 보시고 나서 이게 괜찮은 건지 그래갖고 더 추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만약에 모든 서머리나 모든 Q&A가 항상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 수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Q&A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어느 학원분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해밀턴 사이클 분야에서도 많은 Q&A를 달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양승창 학우분이 물어보셨던 다이직스라 알고리즘을 푸는 것에서도 A to Z 웨이티드 그래프를 통해서 최단 경로를 유출하는 건데 실제로 위키피디아에 찾아가면서 이 필요한 내용들을 더 추려갖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PBL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그 학생들이 참 이렇게 Q&A를 많이 다는 것을 보고서는 약간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참여를 한다고 하고서는 이렇게 Q&A를 한 번만 달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제가 8.2에서 그 서머리를 한 후 내가 Q&A를 달고 또 달면 똑같은 것을 또 달면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비록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Q&A를 한 번 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Q&A를 한 번 달고 그 상대방이 어떤 느낀 것을 적을지 안 적을지를 확인하고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또 교수님이 파이널라이즈를 하시는 것도 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를 하면서 느낀 건데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발표 시간을 예상보다 짧게 소요하고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I think we have spent about 1.5 hours already, so we will make a short stop here and we will continue.